네, 안녕하세요. 스태프 엑스프레스입니다. 스태프 엑스프레스 성형 해석은 저번에 시간 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소개에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알려드렸고, 그다음에 이제 스태프 엑스프레스를 이용해서 금속 분리판을 가지고 성형 해석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이제 측정을 해서 이렇게 응용하는 개발 프로세스에 관련돼 가지고 좀 알려드렸습니다. 그 스태프 엑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성형 해석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그 전에 이제 금형을 제작하기 전에 미리 제품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뭐 어떠한 뭐 그런 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대비해서 금형을 만들기 전에 제품에서 먼저 사전으로 이제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뭐 이제 미리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성형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실질적으로 또 대부분 그런 업체에서 요즘은 이제 그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고 또 복잡하고 또 어려운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성형 해석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저번 시간 때 잠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프레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소 분리판 해 가지고 개발 프로세스 좀 알려드렸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그 수소 금속 분리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 설계라든가 고객사에서 받아온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금형 설계를 하게 되고 이제 성형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하고 관련된 이제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이 금속 분리판 같은 경우가 특히 좀 어려운, 그러니까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 평탄도를 잡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런 이제 우리는 유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생긴 이런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요런 유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좁혀 있고 또 폭이 좁습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금속 분리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형상을 하게 되면은 스프링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성형 해석을 필요로 해서 그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형에 관련된 뭐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평탄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접근하면서 잡을 수 있겠죠. 우선은 다시 이제 이 지금 현재 이제 금속 분리파 중에서는 이 지금 보이시는 요 제품을 가지고 스탬프 엑스프레스에서 이제 성형 해석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금속 분리판이고 이 금속 분리판을 이제 비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고객사에서 모델링을 받아와야 되겠죠. 그러면은 이제 비지에서 할 일은 상형 하형에 관련된 그 제품의 이제 모델링을 좀 해줘야 되겠죠, 그렇죠? 이게 프레스처럼 상형과 하형에 관련된 펀치와 다이, 그다음에 뭐 스티플 홀더 이쪽에 관련된 모델링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모델링을 다 마쳤으면은 비즈에서는 보시면 이제 익스포트 투 스텝 엑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이 스텝 엑스프레스로 보내는 전용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그 내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모델을 스텝 엑스프레스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열 수 있도록 변환을 하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다이렉트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제품 모델링이 이제 더 잘 들어가겠죠. 스텝 엑스프레스에서. 그렇기 때문에 BG에는 이제 스탬프 엑스프레스 전용 그 모듈이 다이렉트 모듈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듈을 이용해서 변환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스탬프 엑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간단하게 심플하면서도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. BG에서 모델링 한 걸 가지고 뭐 펀치라든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니면은 다이라든가 이런 모델링들을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. 그 불러오고 거기에 맞는 수치 값을 그러니까 그 값을 입력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리저트 이제 성형 해석 과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그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성형성을 한번 성형이 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이 성형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예를 들어서 제품이 약간 박판금형식에 가까워 가지고 좀 단순하게 보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로 부분이 상당히 조밀조밀하게 촘촘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성형 해석 프로그램에서 받아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마 또 못 받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스냅백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 고정밀 제품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그 공차라든가 그런 공차가 고정밀에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 제품 부품들 그러니까 모델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
그런 성형 해석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하고 좀 약간 공차가 타이트한 이런 제품들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을 받아줘 가지고 이 성형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형성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관련된 뭐 그 댐핑 디스크 부분을 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이제 성형성, 그러니까 제품이 잘 성형이 됐는지 안 되는지, 이러한 제품들 뭐 기본적으로 뭐 두께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이렇게 그 또 확인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또 해석을 한번 또 돌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러면 지금은 티크니스니까 두께별 변화에 관련된 성형성을 보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성형성이 이루어지는지 미리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을 보고 제품성은 문제 없이 나오겠구나,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, 이런 거를 미리 이제 금형을 만들기 전에 먼저 파악을 하고,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지점이 있으면은 미리 뭐 이제 수정을 한다던가 설계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뭔가 조치를 취하면서 설계가 진행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나오면은 여기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금형 설계에서 성형 해석까지 끝나고 제품이 나온 거를 이제 그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측정한 제품도 있겠지만은 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여기서 지금 그 분리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성형성을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헥사곤에 있는 지금 분리판을 가지고 비접촉, 그러니까 지금 스캔을 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이렇게 측정이 이루어진 설비에서 나온 데이터 값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3차원,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차원으로 각도라든가 뭐 R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높이,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 제품과 지금 측정한 제품 데이터의 그런 이제 미니멈 부분, 뭐 맥시멈 부분 서로 차이가 나겠죠, 아무래도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실질적으로 저렇게 그 제품 자체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.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과거에는 이제 개발을 할 때 뭐 이제 뭐 잘라가지고 한다든가, 그럼 그 자르는 과정에서 뭐 나오는 그런 데미지로 인한 뭐 약간 변형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뭐 손상 없이, 그래서 측정을 그러니까 산에 대한 지금 이제 분리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뭐 1세대부터 해서 1세대, 뭐 2세대, 3세대, 4세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, 이 분리판의 그 세대별의 차이점은 뭐 각도라든가 뭐 전체적인 높이,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약간 대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, 하여튼 그렇게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형상에 따라서 뭐 지금은 이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일자 형상이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형상도 있을 겁니다.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형상들이 있습니다. 그 형상에 따라서 이 에너지 효율이 많이 좌지우지를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런 분리판을 설계할 때는 뭐 유체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나온 거고, 우리 그 프레스 쪽에서는 그 나온 이런 제품을 가지고 제품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프레스로 이제 성형을 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BG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형 해석 프로그램인 스텝백 엑스프레스에서 제품적인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,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1차 공정인, 예를 들면 1차 공정인 지금 포밍 성형 공정이 끝났고, 뭐 이제 트림 공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트림 공정도 지금은 이제 1차 성형 공정이니까 뭐 여기가 지금 여기 이 제품처럼 이렇게 안 나왔죠. 그러면은 성형성에서 2차로 이제 트림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트림 공정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1차 성형하고 2차 트림 공정 해가지고 이렇게 형상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트림까지 갔을 때 또 나오는
그런 이제 변화량을 좀 볼 수가 있겠죠, 그렇죠? 아무래도 이제 트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이제 변화량도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 이제 사전에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성형성을 좀 확인해 보고 뭐 두께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트림 공정이 끝나면은 뭐 나머지는 또 이후에 또 공정이 있겠죠, 당연히. 그래서 그런 공정들을 미리 이제 그 스탬프 엑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공정들을 미리 사전에 이제 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정밀이 높은 제품일수록 이제 그 성의 해석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스텝백 엑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런 고정밀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품이 잘 이루어지는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메쉬 공차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지금 최소할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.2R인데 이런 0.2R의 T가 이제 100분의 8T거든요. 우선 강판 같은 경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스테인리스 계열의 이제 포스 470FC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소 분리판 관련된 이 강판 재질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재질이 이제 100분의 8T인데 예를 들어서 0.08T인데 요런 부분들이 T가 얇으면서 또 이제 R 값도 작은 R을 가지고 그러한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그 스탬프 엑스프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성형해석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뭐 스프링백 방향이 있는데 요거까지는 이제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그때 알려드린 거 하고 오늘은 이제 지금 보여드린 수소 금속 볼리 판넬 관련된 성형성과 비즈에서 이제 모델링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제품을 이렇게 구현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제품으로 어차피 지금 분리판 관련된 일을 지금 제가 계속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어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때 또 맞춰가지고 시간 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